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뭘 했냐면 축전지라고 그래야 되나? 축전기라고 그래야 되나? 축전기. 오늘은 챕터 25. 제목은 뭐랄까, 이 전류 저항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어요. 주로 이제 ohm의 법칙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오늘 챕터 25하고 챕터 26을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건 회로에 관해서 하는데 전자계를 최대한 간단히 우리가 배워야 현대물리를 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배우겠어요. 회로는 시간이 나는 만큼만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그 도선을 좀 확장한 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에 이 안에는 이제 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전자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전위차를 걸면 전장이 생기죠. 그러면 이 전장이 얘들을 이렇게 밀 거라고요. 사실은 이제 엘렉트론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사실 엘렉트론이 이렇게 이제 움직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사실 플러스 차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뭐 생각하기는 쉬워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전자는 전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위가 걸리면 전자는 하여튼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가진 차지를 E라고 그러고, E가 음이라는 사실을 당분간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별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으니까요.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 플러스 차지도 있지만 그 플러스 차지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이 차지를 가지고 있는 놈들, 이 차지 캐리어들은, 차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놈들은 전부 전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차지를 E이고, E가 뭐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당분간 이 마이너스 사인을 잊기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전장 안에서 엘렉트릭 필드 안에서 전하는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가다가 뭐 이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자도 만나고 다 온갖 군상들을 다 만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시장바닥을 갖다가 헤쳐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있으니까 튕겨 나왔다가 뭐 다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전자의 운동을 뭐라고 그러냐면 드리프트 모션이에요. 드리프팅 모션. 그래서 한글로는 유동 속도라고 그러는데, 유동이란 말에는 그냥 흐른다는 뜻 이외에는 그런 의미가, 이 드리프트 한다는 말이 별로, 이제 드리프트는 이런 걸 드리프트라고 그러는데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개념이 죽어요. 유동이란 말은 그냥 흘러간다는 뜻인데 이게 그냥 흐르는 게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랜덤 모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르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나중에 좀 다시 계산을 하겠지만 1초 동안에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1mm. 1mm도 못 가요, 사실은 1초에. 하여튼 굉장히 조금밖에 못 가는데, 전선 우리가 꼽으면 불은 금방 들어오잖아요. 스위치는 내리는 순간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갇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그 전류가 흐르는 데는 얘는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고, 얘는 여기까지만 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불이 들어오는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의 속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이 퍼져나가는 속도만큼 빠르게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류라고 하는 것을 일단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이게 전하가 흐르는 것을 전류라고 그래요. 전류는 뭐예요? 전하의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조금 더 물리하는 거니까 물리는 정량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A라고 하는 것의 크기를 정하는데 1A는 1쿨롱의 차지가 뭐예요? 1초 동안 1초 동안에 그러니까 이 면적이 어떤 면적이 있어요. 어떤 면적이 있는데 도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도선에 1A가 흐른다는 것은 1초 동안에 1쿨롬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전류 I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어떤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요 면을 지나가는 어떤 전하의 총량이 Q다. 델타 Q라고 그럴까요? 델타 Q면은 이 1초 동안에 이 면을 지나가는 그 전하. 그것이 뭐냐면 이 전류의 크기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전류는 델타 Q 나누기 델타 T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많이 지나가고 어떨 땐 적게 지나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I는 T의 함수겠죠. 그러면은 이 비율을 매초 굉장히 짧은 순간에도 이제 정의를 해야 될 테니까 이 델타 T의 크기를 줄이면 되겠다. 항상 뭐 속도를 정의하듯이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 단위 면적을 지나가는 전류 밀도를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류 밀도 J는 I 나누기 그러니까 이만한 A라는 어떤 에어리아에 I가 지나가면은 단위 면적에는 얼마나 지나가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여기는 많이 지나가는데 여기는 적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치에 의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 밀도를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뭐 단위 면적 여기 다 똑같으면 I를 생각하나 J를 생각하나 그건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치의 의존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류 밀도를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치의 함수예요. I는 뭐예요? 위치의 함수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총 전류니까요. 총 전하를 가지고 단위 시간당 이 면적을 통과하는 총 전하를 생각하는 거니까 I는 위치에 대한 의존성을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양을 갖다가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델타 T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그러면 여기 이제 전류가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흐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전자는 굉장히 간단한 모델을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속도가 V인 어떤 일정한 속도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일정하게 어떤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1초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얼마나 전자가 많으냐 하는 그 덴시티가 넘버 덴시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버 덴시티를 N이라고 하겠어요. 넘버 덴시티는 단위 볼륨당에 얼마나 있느냐, 몇 개나 있느냐. 그게 이제 이 개수예요. 단위 볼륨당의 개수. 그 다음에 한 개의 전하가, 그러니까 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를 E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뭐냐면 I나 J 같은 것을
N, E, B 이런 것들로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겠냐 하면 우리는 글자 그대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요 면을 지나가는 델타 Q를 계산을 하면 이 양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될 거라고요. 그러면 델타 T초 동안에 이제 속도 V로 지나간다 그러면 델타 T초 동안에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많은 전하가 지나가느냐를 셈하기 위해서 뭐를 셈하면 되느냐 하면은 델타 T초 동안에 여기 지나가는 전자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거꾸로 속도 V를 가지고서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이미 와 있어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있던 전자들까지는 이걸 다 지나갈 거라고요. 여기 있던 전자도 지나가고 하여튼 이걸 옆에서 그리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냐면은 델타 T 곱하기 V가 뭐냐면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전자가 달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도 지나가고 여기 있는 전자도 지나가지만 여기 있는 전자는 못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 T 곱하기 V라고 하는 요 거리 안에 있는 그렇죠? 이 모든 전자는 이 면을 지나갈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러면은 요건 뭐냐면 델타 T 곱하기 V고 요 에어리아를 곱해주면은 그럼 그게 뭐겠어요? 결국 요 안에 있는 요 볼륨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는 지나간다. 이 면을 지나간다. 그랬을 때 그 볼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면 볼륨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델타 T 곱하기 V라는 길이 곱하기 면적을 하면 이게 뭐냐면 그 볼륨이에요. 요게. 요 볼륨 안에 있는 전자는 다 이 면을 지나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이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럼 이 볼륨 안에 있는 전자는 몇 개나 되겠어요? 곱하기 n을 하면 되겠죠. 이 볼륨에다가 밀도를 갖다 개수 밀도를 곱하면 총 개수가 나올 거라고요. 한 개당 2를 갖고 있으니까 총 전하는 이 총 개수에다가 한 개당의 전하를 곱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델타 Q라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I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하면은 델타 Q 나누기 델타 T 하면 ENVA 그렇죠? 그 다음에 J는 어떻게 돼요? A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NEB 하면 돼요. ENB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J는 NEB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을 우리는 사실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음의 법칙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이따가 할 거라고요. 그 전에 이제 좀 엑서사이즈로 저걸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보면은 유동 속도를 계산하는 어떤 보기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제 뭐 면적이 얼마인 뭐 구리도선에 그렇죠? 면적이 얼마인 구리도선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전류가 얼마가 지나간다. 그러면 이 면적과 또 뭐예요? 면적과 그다음에 전류를 갖다가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구리도선 몇 번 그러면은 철물점에 가서 몇 번 선 주세요. 그러면은 그 몇 번은 얼마 에어리아가 굵기가 얼마냐 하는 것이 이미 타뷸레이트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구리도선에 전류가 얼마 흐르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유동 속도를 구하라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리도선에 이제 A와 I를 주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여기다가 이 유동 속도는 V니까 V는 NEA 분의 I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구하면 이거 쓰면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 이 값도 알아요. E는 1.9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모르는 게 뭐냐 하면 N만 몰라 N만. 그러면 N을 알려고 그러면 구리에 두 가지 인포메이션을 가지면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N을. 그럼 나머지는 다 이제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구리도선에 1cc당 몇 개나 있냐, 전자가. 이것만 구하면 돼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준 데이터는 뭐 줬느냐 하면은, 구리 1몰이 뭐예요? 아보가드로 넘버 수만큼의 어떤 구리 원자, 그게 이제 구리 1몰이에요. 그러면은 구리 1몰의 질량이 얼마냐? 오케이? 그게 한 63.5, 하여튼 63. 얼마예요. 나는 그냥 대충 할 테니까 여러분은 교과서를 보고 제대로 계산하세요. 63이라고 그래요. 63g. 그 다음에 구리에 쉽게 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구리의 이건 뭡니까? 구리의 밀도, 질량 밀도. 개수 밀도가 아니라 질량 밀도. 밀도가 약 이게 한 1cc당 9g이에요. 9g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는 N은 뭐냐?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개수 밀도를 갖다가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1cc당 몇 개 들었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1cc당의 개수가 얼마냐 그거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몇 몰, 1cc에 들어있는 게 몇 몰이냐 그거 셈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몇 몰이에요? 그러니까 7분의 1. 7분의 1몰이에요. 1cc당 7분의 1몰. 이게 답이야. 다시 말하면 7분의 1몰이라고 해서 7분의 1 곱하기 6.023 곱하기 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뜻이죠. right? 그렇게 해서 N도 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숫자들을 쭉 대입하면은 I가 나와요. 한번 대입해봐요. I는 뭐예요? NEVN 7분의 1 곱하기 N은 보세요. NEVA 분의 소리.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V예요. V는 NEA 분의 I예요. 자, 그러면은 챕터 25의 보기 1번 문제를 보세요. 보기 1번 문제에서 전류가 얼마나 흐르죠? 몇 암페어가 흘러요? 크게 한 사람만 손 들고 이야기해봐요. 0.78 밀리암. 얼마요? 0.78 밀리암페어.
그럼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n은 우리가 금방 계산을 했습니다. 7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3승. 그 다음에 E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그 다음에 A는 에어리아는 몇 번 도선이 그게 지금 에어리아가 얼마예요? 0.823mm 제곱미리 0.823 밀리미터의 제곱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건 쿨롱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없고 그러면 이건 N은 이게 있어요. 6.0이고 7 이게 1cc당 7분의 1몰이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1cm 이게 뭐예요? 이게 1cm는 10mm죠, 그렇죠? 그러니까 1cc는 밀리미터의 10mm의 3승이에요. 그러니까 1cc는 10의 3승 밀리미의 3승이겠죠. right? 그러니까 맞나요? 그렇죠? 1cc가 1mm죠. 1cc는 1cc는 1cm 1세제곱센티미터 아니에요. 근데 1cm가 10mm라고요. 그러니까 1cm 그러니까 10의 3승이죠. 그러니까 이 n은 뭐냐면은 이거 1cc로 이제 지금 나눠져 있는 거니까 결국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미터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 밀리미터의 제곱이 있고 밀리미터의 3승이니까 캔슬하고 밀리미터는 한 개만 남고 그렇죠? 그러면은 V는 여기는 암페어는 뭐냐면 쿨롱 퍼 세크예요. 그러면 쿨롱 여기 쿨롱 지워지고 여기 1 오버 세크가 남고 여기 밀리미터가 있으니까 이 밀리가 1로 올라가면 밀리미터 퍼 세크라는 속도의 단위가 나오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밀리미터 퍼 세크고 단위는 이 숫자들을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right? 자, 그러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은 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은 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0.823 이런 거 우리 지금 오드 오브 매그니튜드 계산하는데 이런 거 따지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건 다 1로 둬요, 그냥 이런 건. 이건 1이라고 두는 거예요. 이건 그냥 10분의 1이라고 두는 거고. 근데 그냥 10의 3승 아니에요? 에? cc가요. 원래 지금 n의 단위가 부피당 몰이었잖아요. cc라는 단위 자체가 분모에 있었잖아요. right. 그러면 그냥 10의 세제곱 아니에요? 그냥. 가만 있어봐. I'm sorry. 맞아요. 맞았어요. 내가 왜 근데 마이너스 3승이라고 그랬지? 맞았어요. 플러스 3승. 오케이. 10의 마이너스. 여기, 나는 이게 마이너스 3이 있는 줄 알았어. sorry. 10의 3승. 땡큐. 10의 3승 올라가서 플러스 3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캔슬되고 잘 됐네요. 그리고 이건 그냥 1로 두고 그 다음에 7분의 1은 올라가서 7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대충 이건 10이라고 두고 이거는 1이라고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뭐 될 것 같아요, 그냥. right? 그래서 10의 개수만 세면 그냥 이건 대충 없애고 그럼 다 이건 다 해결됐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1이라고 두고 이것도 1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10이라고 두고 그러면은 10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여기에는 지금 23에 24 빼기 19 하면 5죠.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뭐 놓친 거 있나요? 여기는 내가 이건 어떻게 했죠? 7은 내가 10이라고 둔다고 그랬나요? 뭐 그래봐야 10의 5승 마이너스 5승이고 이걸 갖다가 10이라고 쳐줘도 뭐 여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10의 4승. 그렇죠? 단위는 밀리미터. 1초 동안에 10의 마이너스 4승 밀리미터가요. 1000분의 1밀리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유동 속도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준 어떤 수치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이 구리 전류를 통하는 구리 안에 전자가 얼마만큼 천천히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요. 근데 그 전류 속도가 그러니까 저희 계산할 때 전자 유동 속도로 풀었잖아요. 그 유동 속도로 계산된 전류 값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동 속도의 값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부에서 실제로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 빛의 속도의 거의 예를 들어서 원자 내에 있는 그 전자의 속도라고 하는 건 굉장해요. 그것은 한 빛의 속도의 100분의 1의 속도로 달려요. 근데 이제 전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 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 속도는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예요? 얘들이 이 안에서 어떤 모션을 하는 거예요? 랜덤 모션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장이 없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할 텐데 전장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조금씩 그래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거 계산하실 때 n을 지금 총 전자수로 계산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자유전자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구리 1몰당에 이제 구리 원자 한 개에 한 개만 전자가 한 개만 있다고 생각한 거니까 자유전자 한 개만 카운팅한 거야.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나?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전자가 2개면은 여기다 2를 곱해야 되는 거고. 근데 구리 안에 자유전자는 그냥 한 개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2를 곱해봐야 별 조족치야. 아무것도 안 돼. 뭐 또 달라지는 거 없어요. 작다는, 느리다는 그 메시지는 그대로 있다고요. 사실 여기다가 n 2를 곱했으면 뭐 구리 한 개당 2개의 자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속도는 뭐예요? 더 느린 거예요. 그러면 n이 크면. 그러면 보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v 속도를 갖다가 느리게 한 그 주범이 뭔가요? 원자. 어떤 거예요? 어떤 놈이 그렇게 V가 작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n이 커서 그런 거예요. n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자 안에, 그러니까 원자가 아니라 이 구리 도선 안에 이렇게 많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전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밀리암페어인가? 1밀리암페어밖에 안 흐르냐? 그렇죠. 그렇게 많은 전자가 있어도 1밀리암페어밖에 안 흐르려고 그러면은 이게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류가 크면 더 빨리 움직이니까.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구리도선 안에 실제로 무엇이 오고 가는가에 대한 인투이션을 기르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엑서사이즈예요. 염두에 두는 건 뭐예요? 밀리미터로 움직인다. 10,000분의 1밀리미터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1세크당.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아까 하려고 했던 오음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이제 구리도선이 있는데, 또 다시 그리죠. 여기 전장을 걸면, 여기다 전장을 걸면, 혹은 포텐셜 디퍼런스를 갖다가 걸면, 이게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포텐셜 디퍼런스 혹은 전장, 그러니까 포텐셜 디퍼런스가 원인 제공을 하는 거죠. 원인 제공을 해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전류가 흐릅니다. 비례상수가 필요하잖아요. 그 비례상수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이 구리나 이게 구리냐 은이냐 뭐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체의 전기 전도도를 나타내는 어떤 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이 크면 I는 주어진 델타 V에 대해서 I는 크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그 1/, 비례상수를 갖다 1/R로 정의를 하면 이 R이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양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게 하는 그 성질은 이 R분의 1로 주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R의 의미는 뭐예요? 어떤 주어진 볼티지에 대해서 R이 크면 I가 적으니까 이게 뭐냐면 전류를 안 통하게 하는 어떤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항이 되는 거죠.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F는 MA에 있어서 A는 뭐예요? N분의 1 F죠. A는 N분의 1 F. 원인, 결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R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혹은 R은 매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스가 크면 가속도가 줄어들듯이 R이 크면 전류가 줄어든다. 이게 뭐냐면 금속에 있어서의 오음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델타 V가 있으면 I는 뭐예요? 델타 V, 전위차에 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비례한다. 이 비례상수, 이 기울기를 1/R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이 기울기가 크면 전도도가 좋은 거죠. 그렇죠? R이 크면 이게 기울기가 낮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오음의 법칙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저 오음의 법칙을 한번 왜 생기는가 하는 거를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작은 아까 한 거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I는 아까 NEVA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velocity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왜 생기느냐를 갖다가 이해를 하면 얘기가 다 되는 거예요. 흐르는데 I가 생기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것은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velocity는 누가 만들어냈나요? 전자를 누가 움직이게 했어요? 전위차가 움직이게 했어요. 전위차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위차, 이 길이가 L인 놈 안에, 이 L에 걸쳐서 전위차가 예를 들어서 델타 V만큼 걸렸다. 그럼 전장은 얼마나 있는 거예요? 전장은 E는 뭐예요? L분의 델타 V만큼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하가 E인데 이만큼의 전장이 걸리면 E가 받는 힘은 얼마예요? 응? 2 곱하기 2예요. 그렇죠? 전하 곱하기 전장하면 이 전자가 받는 힘이에요. 그러면은 힘이 F는 지금 뭐야? MA인데
A가 얼마냐 하면은 n분의 1 곱하기 F예요. F가 뭐냐면 2 곱하기 2라고요. 2 곱하기 2예요. 그러면 지금 모션을 갖다가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가다가 스탑하고 가다가 스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랜덤 모션이지만 좀 더 이제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드루드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전장을 받아가지고 이 A의 가속도를 가지고 가속을 하다가 꽝 부딪히는 거죠. 거기서 그냥 자기 속도를 다 잃어요. 그럼 스탑.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A의 가속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어떤 타오의 시간 동안 부딪힘 없이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럼 이 in terms of 이 타오라는 어떤 타오는 뭐냐면 평균 자유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평균 자유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평균 자유 시간 이건 평균 자유 거리하고 관계되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평균 자유 시간을 타오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벨로시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가요? 처음에는 이 보면 0에서 출발을 해서 속도가 쭉 증가해가지고 타오라는 시간 동안 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면 타우 곱하기 뭐예요? A라는 속도를 가지게 되는데 그때 다시 부딪혀가지고서 꽝 0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평균 속도는 이 중간점 잡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 이 V라고 하는 것은 V바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도는 얼마라고 하면 되면 이 가속도 곱하기 타우 곱하기 그냥 이거에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대충 평균 속도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뭐 다 됐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는 2분의 1 곱하기 타우 곱하기 A인데 A는 뭐냐면 M분의 2 곱하기 2예요. 그렇죠? 근데 전장은 다시 어떻게 주어지냐면 델타 V로 L분의 델타 V 이렇게 주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가 다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I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에 비례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델타 V에 비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right? 전류가 저 속도를 통해서 이 전장이나 혹은 델타 V 전위차에 비례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그 코에피션트가 뭐냐 하면은 바로 1 over R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I는 어떻게 돼요? N, E, A, V. V는 뭐냐면 2분의 1 타우 M분의 2 L분의 델타 V예요. right? 그럼 이 계수가, 이 전체 계수가 뭐가 되느냐면 1 over R이라고요. 이게 델타 V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걸 갖다 드루드의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드루드 모델. 드루드 모델인데 이 드루드 모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금속 안에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잠시 가속됐다가 스탑하고 잠시 가속됐다가 스탑하고 이런 드리프팅 모션을 한다고 하는 것을 드루드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 드루드 모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전류가 전위차에 비례한다는 그런 사실을 갖다가 유도를 해낸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오음의 법칙이라고요. 오음의 법칙은 그냥 전위차하고 전류하고 비례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이런 모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드루드 모델이 이제 왜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는가를 갖다가 설명해주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오케이?
네. V가요. I는 NEVA잖아요. 네. V가 속력이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게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걸리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력이 아니고 그냥 아무 방향으로나 전자가 이동하는 그 속력을 말하는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인데 실제의 전자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뭐 완전히 그 랜덤 모션처럼 이렇게 조금씩 전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냐면은 V라고 하는 조금 이게 이 랜덤 모션 하는 건 다 관두고 1초 동안에 뭐 조금씩 나가는 만분의 1밀리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만분의 1밀리를 그 드리프팅 벨로시티를 V라고 한 거야. 그 V가 어떻게 생기느냐를 갖다가 드루드가 이런 식으로 심플리파이 된 모델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드루드 모델에서 나오는 이 V는 드리프팅 벨로시티지 실제로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아니라고 내가 재차 강조를 하겠어요. 저게 유동 속도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네. 주고 이게? 네, 그게 드루드 모델이에요. 실제로는 많이 근데 이거는 뭐냐면 결코 전자가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는 아닌 거죠. 실제로는 많이 근사하나요? 아니면 많이 작나요? 뭐하고. 실제 전자의 움직이는 속도랑 차이가 많이 있나요?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식으로 막 랜덤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전장이 걸려 있으면 조금씩 평균적으로는 이쪽으로 움직인다고요. 앞으로 1밀리 갔다가 뒤로 10m 갔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지만 이 충돌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못 가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서 막 부딪히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는 뭐예요? 속도는 뭐 여러 가지 랜덤하게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앞으로 진행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행하는 속도를 V라고 그러고 이 V가 왜 생기느냐를 갖다가 모델로 할 때에 뭐냐면 드루드는 이 전장에 의해서 전장이 오른쪽으로 걸려있으면 오른쪽으로 가속을 하다가 멈추고 그러니까 이 모델에서 0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실제의 모션으로 보면은 오른쪽으로 뭐 10, 왼쪽으로 10 이런 식으로 전혀 어떤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방향으로 이제 뭐 개인 없이 이제 움직이는 게 그게 0이 의미하는 바예요. 오케이? 여기서 드리프트 속도가 만분의 1밀리라고 하는 것은 뭐 오른쪽으로도 빨리 왼쪽으로도 빨리 움직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성분이 조금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좀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R을 이제 그러면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한 셈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NE 하고 곱하기 2분의 1 NE E가 두 개가 있네요. NE 제곱에 M분의 타우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나요? L분의 델타 V 하고 A가 있네요. A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읽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1 over R이 그러니까 R이 뭐냐 하면은 이것분의 1이에요. 뭐 R을 다 구한 셈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R을 이야기하기 전에 J를 갖다가 우선 한번 구해 보겠어요. J는 A분의 I니까 J를 뭐냐면 델타 V 근데 이건 뭐냐 엘렉트릭 필드니까 엘렉트릭 필드로 써보죠. 그러면은 2m분의 NE 스퀘어드 타워예요. 곱하기 엘렉트릭 필드 이렇게 됩니다. 즉 전류 밀도는
외부의 어떤 그 물체, 뭐 길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이 양들은.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의 성질이 아니라 물질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퀀티티들이. 그래서 이 양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컨덕티비티, 이게 뭐냐면 얼마나 전도도가 좋으냐, 전도도예요. 이게 Electric Conductivity라고 그래요. 전도도, 전기 전도도라고 그래요. Electric Conductivity. Conductivity로 정의를 하고 이걸 보통 시그마로 씁니다. 그래서 시그마 2예요. 그럼 이 시그마를 써가지고서 뭐 우리가 R 표시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시그마가 크면 R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R분의 1은 이게 지금 R분의 1이 지금 시그마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렇죠? 시그마가 크면 R이 작다는 뜻이고,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저항이 작아야 전도도가 크는 거니까. 그래서 시그마분의 1은 뭐냐면 레지스티비티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비저항이라고. 비는 안일 비자가 아니고 비율할 때의 비예요. 비저항. 굉장히 헷갈리게 번역이 된 거죠. 우린 비하면 안일 비자 많이 쓰니까 저항이 아니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비율로 본 저항이다, 그런 뜻이에요. 비저항. resistivity. 그러면 이 로를 가지고서 로나 시그마를 써가지고 R을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R은 R분의 1이 뭐에 비례하냐면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시그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L분의 1에 비례하고 A에 그러니까 A분의 하고 여기에 시그마, 혹은 이것은 1 over 5도 되는 거죠. 1 over 5.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걸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뒤집으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R은 말이에요. R은 면적이 크면 당연히 굵은 도선이니까 저항이 적겠죠. 그 다음에 길이가 길면 저항이 크겠죠. 그러니까 L 하고 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물체의 성질이고, 요거는 뭐냐면 물질의 성질이에요. 길거나 짧거나 상관없는 구리의 성질이고, 예를 들어서 구리 가지고도 뭐 긴 도선, 굵은 도선, 가는 도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물체의 성질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있지만 25장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전류 밀도,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 이 두 가지를 알면 그냥 25장 커버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나머진 뭐 크게 이제 중요한 거 없습니다.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회로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다 깨끗하게 이해가 됐어요? 예. 크게 좀 이야기해봐요. 이거 타워잖아요. 타워. 타워. 이거 평균 자유 시간. 평균 자유 시간이라는 것은 전자가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는 평균적인 거리예요. 시간이에요. 거리. 시간. 평균적으로 얼마나 가냐? 안 부딪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주어진 가속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주어진 전장에 의해서 가속을 받는 거죠.
예? 가설이죠. 상상 이런 거. 아, 이게 한 모델이죠. 우리 가설이라기보다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의 운동이 이렇게 심플하지 않고 내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얼마나 복잡한가. 그러나 전자가 실제로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이런 랜덤한 그 빠른 모션은 전류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이런 모션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는 그 약간의 그 차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드리프트 벨로시티야. 그게 왜 생기냐 하면 전장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전장이 없어도 이런 랜덤 모션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말해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그 제자리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는. 근데 전장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 물질에 따라 유동 속도가 달라요? 어떤 물질을 지나가는 그런 거죠. 예. 물질에 따라서. 왜냐하면 바로 이 중요한 질문이죠. 그게 이제 평균 자유 행로라고 하는 것이 행로가 아니라 이 평균 자유 시간. 이 시간이 뭐를 결정하느냐 하면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물질마다 평균 자유 시간이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타오를 갖다가 물질마다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그럼 물질의 성질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계산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 밀도가 두 배 되면요, 이제 평균 자유 시간도 짧아지는 거고.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반으로 줄어드냐 하는 것은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그 개념적으로 밀도가 늘면 안에 뭐가 빽빽하게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고 충돌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오가 줄어든다. V가 전압에도 비례하죠. 전위차에도 비례하죠. 그러죠. V가 바로 이 V를 통해서 이 공식에서 V를 통해서 V가 결국 이 전위차로 이제 그 환원된 거라고요. 즉 V를 통해서 전위가 들어온 거예요. 저기 있구나.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수식은 길게 썼지만 이 얘기는 그거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서 J는 NEV까지 오고 보세요. 여기까지 한 그 썸머리가 그거예요. J는 NEV고 이 V가 뭐에 비례냐 하면은 그렇죠. 델타 V에 비례하고 타우에 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매스에 반비례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J가 E에 비례하는 거예요. V는 전장이 크면 클수록 그럴 거 아니에요. 크지다. 자, 그러면은 26장의 회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25장, 26장을 다 마치려고 그래요. 대신에 내가 숙제는 여기서 안 내고 대신에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는 봐야 돼요. 그 노트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기 25장, 26장 보기 문제들만 보기들 있죠. 보기하고 풀이놓은 풀이 문제. 보기와 풀이 문제를 갖다가 노트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요. 오케이? 대신에 내가 따로 여러분들 보고 문제 풀이는 숙제를 안 내겠어요. 25, 6. 네, 25, 6. 오늘 다 끝낸다니까. 여기 책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뇌 탐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뇌 탐침. 뇌 탐침. 그건 그냥 오늘은 26장을 먼저 끝내는 게 급선무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물어요. 오케이? 오늘 가서 읽어보고 사실은 내가 이야기를 뭐 해주고 싶어요. 그 얘기를. 근데 왜냐하면 그 좀 재밌는 얘기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하세요. 오늘은 일단은 그 회로에 대해서 끝내겠습니다. 회로에 대해서 끝내는데,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회로는 뭐 이제 그 몇 가지의 성분을 가질 수 있어요. 회로는 몇 가지 성분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배우는 건 배우는 있는 거냐면은, 예, 우리가 배운 게 커패시턴스, 축전기. 그거 이제 커패시턴스를 C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몇 개인가의 어떤 커패시턴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항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패시턴스와 저항이 있는 회로에 대해서 배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항의 정렬 연결이니 병렬 연결이니 이런 얘기는 내가 안 하겠어요. 그럼 뭐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번 했는데 혹시 물리 안 듣고 온 사람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숙제할 때 한번 꼭 염두에 두고 유도를 해보세요. C는 병렬 연결일 때에 더해지고 정렬 연결일 때는 C분의 1이 더해진다. 저항은 어떻게 돼요? 이게 병렬, 정렬. 그 다음에 저항은 반대죠. 그렇죠? R은 뭐냐면은 정렬일 때 더해져요. 이건 뭐냐면 summation of Ri들이에요. 이건 이런 식으로 정렬로 쭉 연결될 때 더해지고, 이놈은 병렬로 연결될 때 더해진다. 오케이? 여기서는 1 over R이 더해진다.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이게 병렬일 때. 저런 거 이제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저항이, 그러니까, 전류가 더해지느냐, 혹은 전압이 더해지느냐,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키르히호프의 인리법칙입니다. 키르히호프. 예. 호프의 인리법칙이에요. 제1법칙은 뭐냐면, 이무희에 이런 식의, 노드가 있으면요. 이 포인트가 있으면은, 한 점으로 향해서 가는 전류의 총합은 제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들어간 만큼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을 갖다가 그냥 플러스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summation i는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건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뭐를 의미해요? 플러스는 들어가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는 나오는 거죠. Right? 그러면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들어간 만큼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플러스만큼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간 만큼 나온다. 결국 전하 보존의 원리예요. 전하 보존 법칙, 보존 법칙.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한 바퀴 돌리면 어떻게 되냐? 전압은 올라가는 만큼 내려와야 된다. 여기서 출발을 하면은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를 생각하면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쭉 와가지고 돌아오면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등전이 금속이니까, 그러니까 그 컨덕터니까 등전이면 아니에요. 그렇죠? 전이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저항이나 뭐 커패시턴스를 갖다 지날 때마다 막 달라지겠죠? right?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돌아오고 나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아야 되니까 한 바퀴 돌렸을 때에 뭐예요? 토탈 전위의 상승은 없다 말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한 바퀴 돌렸을 때에 나오는 이 summation of 이 전위가 어떨 때는 이 전위차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델타 V I들의 총합은 제로다. 한 바퀴 돌렸을 때. alright? 자, 그러면 전위가 저항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갑니까? 전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저항을 통과하면 내려가죠. right? 커패시턴스를 통과해도 내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C나 R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right? 그러면은 이 델타 V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IR이고요. 여기서는 뭐예요? C분지 Q예요. 델타 V는 마이너스예요. 내려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왜 내려가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뭐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커패시턴스가 있고 여기에 전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차지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여기 쌓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쌓이니까 플러스 보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오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말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저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항이 있으면 왜 이제 저항은 저항이니까 그렇죠? 저항은 저항이니까 떨어지고 커패시턴스는 일종의 저항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면은 교류에 있어서는 또 이제 이 코일이 있어요. 코일은 또 이제 그 청개구리 법칙 때문에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파라데이 법칙이요. 파라데이 법칙 때문에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 셋 다 저항, 커패시턴스, 코일 이런 것들은 저항이거나 혹은 일종의 저항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RC 회로만 풀겠어요. RC 회로. 그건 뭐냐면 축전지에 여기에 이제 이게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이게 전지를 하나 달고 저항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커패시턴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로만 하나 풀어보겠어요. 너무 복잡한 회로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해보세요. 원래 일반 물리 시간에도 평소에도 이 회로 부분은 우리가 잘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쉽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가르쳐 줘봐야 고맙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건 뺍니다. 그래서 전하를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해보죠. 이게 충전 회로와 방전 회로. 충전 회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커패시턴스를 이제 다 비워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은 여기다가 전자를 전지를 갖다 연결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 플러스가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가 일로 가는 거지만 플러스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쌓인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을 시간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마치 뉴턴 방정식을 세우듯이 키르이호프의 법칙을 가지고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어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지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상승한다고요. 그럼 전압이 상승하는데 이게 V만큼 상승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상승을 했어요. 여기 오면 하강하죠. 그럼 얼마만큼? 마이너스 I, R만큼. 그럼 여기 전류 I가 흐른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 오면 또 얼만큼? C분지 Q만큼. 이퀄 제로예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 바퀴 돌린 건 0으로 돼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에요. 회로의 운동 방정식이에요, 이게.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I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I는 뭐라고 그랬어요? I는 dq dt예요. 그렇게 놓으면은 이거는 뭐냐면 Q에 관한 V는 이 상수죠, 그렇죠? V는 상수니까 V0라고 놓겠습니다. 직류에서는 이것은 시간에 대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Q에 관한 미분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Q 오브 제로는 제로라고 놓겠습니다. 시각 T에 있어서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에 여기에 초기 조건이 뭐냐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여기 전하가 하나도 없다. 몰라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이러한 초기 조건 하에서 풀겠다가 말이에요. 초기 조건. 이런 초기 조건 하에서 이 방정식을 풀겠어요. 그러면 다시 이걸 써보면요. IR은 뭐예요? DQR 곱하기 DQ DT 플러스 C분의 1 Q equal V0 이런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푸냐 하면은 일단 특별한 해를 갖다가 하나 이제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dq dt는 제로라고 두겠어요. 이놈이 0인 어떤 특별한 솔루션을 갖다가 구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0일 때에 q가 c times v0면 이게 해가 되죠. 이놈의 해가 되죠. 이게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수해인데 이게 뭐냐면 이걸 특수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Q1을 이렇게 놓겠어요. 그 다음에 이놈을 갖다가 0으로 이놈을 0으로 두고 풀겠어요. 그러면은 Q2는 뭐냐면 이것이 0일 때의 솔루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dq dt 플러스 k 곱하기 q 이퀄 제로 이 방정식을 갖다가 풀 수 있는 거죠. 즉 Q2는 뭐냐면 요놈의 해예요. 오케이, Q2는 이놈의 해라고요. K는 뭐예요? RC분의 1이죠. K는 RC분의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놈을 오른쪽을 0으로 놓고 풀겠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 솔루션이 Q2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솔루션은 이놈의 솔루션은 어떻게 하면 돼요? Q2를 나누면은 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로그 Q를 T로 적분한 게 Q분의 Q 도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로그 Q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 플러스 K가 이퀄 제로니까 이건 뭐예요? 양변을 적분을 하면은 뭐죠? 로그 Q가 Q의 제로에서 T에서 플러스 KT가 이퀄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의 솔루션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Q 오브 Q 제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E to D 마이너스 KT가 되는 거죠. right? 맞아요? 따라서 Q2는 뭐냐면 Q2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Q0 times E to D 마이너스 T of RC가 되는 거야. K가 1 over RC니까요. right? 그러면은
Q는 전체의 이 솔루션, 이 시스템의 일반적인 해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Q1 더하기 Q2가 돼요. Q1 더하기 Q2. 오케이?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얘기예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R 곱하기 ddt에 Q1 더하기 Q2 플러스 C분의 1 Q1 더하기 Q2 equal V0가 만족이 되느냐? 지금 그게 뭐냐면 질문이라고요. 왜요? 하고 묻는 게,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은 이것이 솔루션이라는 얘기예요. 이 방정식에. 왜 솔루션이냐 하면은 이걸 집어넣어 보니까 이렇잖아요. 그런데 Q1은 뭐예요? 상수 아니에요? 상수니까 Q1은 여기서 미분하면 날아가요. 그렇죠? 근데 Q2는 뭐냐 하면은 요거 R 곱하기 ddt Q2 더하기 요거 C분의 1 Q2 요건 뭐예요? by definition 제로예요. 그렇죠? 요건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뭐가 되냐면 C분의 1 곱하기 Q2만 남죠? 그래요, 안 그래요? 더하기 C분의 1 Q2 equal V0냐 이건데 Q2는 뭐예요? Q1. Q1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Q1은 요거의 솔루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의 솔루션은 Q1이고 요놈의 솔루션은 Q2니까 만족이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선형 미분 방정식을 보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선형 미분 방정식이 그래서 L of Q가 어떤 L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 연산자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어떤 그 Q하고 관계없는 F가 나왔다. 그러면은 F를 0으로 두고 한번 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아주 특수해를 한번 하나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걸 0으로 두고 얻은 일반해하고 뭐냐면 요놈의 특별한 하나의 솔루션을 특수해라고 놓으면 그 일반해와 특수해를 합하면 이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일반적인 이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썸을 해서 원래의 방정식이 만족된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나는 문제를 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초기 조건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우리의 해는 뭐가 된 거냐면 이것과 이거의 합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Q 오브 제로가 뭐가 되냐면 제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CV0 더하기 Q0 곱하기 e to the minus t of RC에서 t는 0에서의 값이 이거예요. at t equal 0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게 1이잖아요. t는 0에서는 이게 1이잖아요. 그러니까 CV0가 뭐냐면 마이너스 Q0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Q0를 얻었고 따라서 Q는 뭐냐 하면은 CV0에 1 빼기 e to the minus t of RC라는 걸로 우리가 이게 이제 해예요. 이게 해라고요. 이게 완벽한 해고 이 방정식을 갖다가 이 해를 뭐예요? 이 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t가 0일 때는 0이고 t가 인피니티일 때는 이게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CV0라고요. 그러니까 CV0의 값이 여기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끊임없이 가까이 가는 이게 충전 회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빨리 가요. 이게 이렇게 가지고 거의 그냥 금방 세츄레이션 됩니다. 익스포넨셜하게. 그래서 이 충전 회로 대충 뭐냐면 이놈이 1이 될 때의 그 시간을 갖다가 충전 회로의 어떤 캐릭터리스틱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메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충전 이 타임을 타오라고 그러면은 타오라고 그러면 타오는 RC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죠. RC분의 T가 디멘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디멘전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C가 디멘전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C라고 하는 것이 이 충전 회로의 특성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RC만큼의 차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회로는 충전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방전 회로는 뭐겠어요? 방전 여기 다 차면 이걸 갖다가 배터리를 끊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전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제 플러스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정식은 뭐겠어요? 원래 방정식에서 V가 0이면 그냥 해결인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0가 0이면 이게 방전 회로의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Q2가 저게 이제 일반적인 회라고요. 그러니까 방전 회로의 솔루션은 Q2, 즉 Q0 곱하기 e to the minus t over RC가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Q0라고 하는 양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이 t가 지나가면 급속도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갖게 될 거예요. 방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 되는 그 시간이 RC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회로에서는 RC라고 하는 것이 충전과 방전의 캐릭터리스틱한 타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패시턴스가 이게 말이 되는 게 말이에요. 이 용량이 크면 클수록 충전이 빨리 되겠어요? 천천히 되겠어요? 천천히 되는 거예요. R이 크면요, 전류가 적어지니까, 전류가 작아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R에 비례하고 C에 비례하는 것은 둘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25장, 26장을 다 끝낸 걸로 하겠습니다.